우산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소피아리예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셨고 한국 문화도 간간히 접하는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보다 유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시절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곳을 여행하며 예술과 디자인을 배웠고 항상 유럽 어딘가에서 살게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뜻밖에도 제가 처음으로 장기 체류하게 된 곳은 서울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디자인 회사에서 한국의 IT 기업과 협업할 일이 생겼고 3개월간 서울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니까 가서 경험해 봐라라고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이내믹한 도시였어요. 첫날부터 감탄의 연속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철도를 탔는데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놀랐어요. 뉴욕 지하철이랑 비교하면 천국이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삼각김밥, 도시락, 따뜻한 어묵까지 편의점 음식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회사 출근 첫날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엄청 빡셀 거라고 겁먹었는데 생각보다 동료들이 친절했어요. 물론 영어로 소통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다들 노력해 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바로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혼자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녁을 먹을 식당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한국 음식은 맛있게 먹었지만 아직 혼자 식당에 가는 건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서 여러 식당 앞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죠. 김밥과 떡볶이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아, 우산 안 가져왔는데 걱정이 밀려왔죠. 사실 저는 뉴욕에서도 우산을 잘 안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비를 맞으며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젖는 걸 받아들이곤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비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땐 이미 길거리가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서둘러 걸어갔고 우산이 없는 저는 가게 처마 밑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거세졌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우산을 내밀었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검은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저에게 우산을 건네고 있었어요. 이거 쓰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 받아도 되나?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백하고 순수했어요. 괜찮아요. 저 집 바로 근처라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우산을 받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가볍게 웃더니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이 작은 사건이 저에게 준 충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고 너무 친절한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자신의 우산까지 양보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다시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운명은 참 이상하게도 돌아가더라고요. 그 남자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 업무도 많았고 한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가던 중이었죠. 우산을 건네준 그 남자를 떠올릴 때마다
참 친절한 사람이었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곤 했어요. 어차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 검은 셔츠의 단정한 모습, 또렷한 눈매에 차분한 인상. 그는 동료들과 대화하며 가볍게 웃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었던 바로 그 남자.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맞는 걸까? 아니겠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남자가 맞았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어쩐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밝은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현우 씨. 여기서 다 같이 점심 드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네. 오늘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이현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현우 팀장,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에서 협업하는 IT 기업의 담당자. 하지만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몰랐던 거예요.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속으로 당황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 남자가 우리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었다니. 근데 두 분은 아는 사이세요? 누군가 저와 그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현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예전에 비 오는 날 우연히 뵌 적이 있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구나. 와, 신기하네요. 서울 진짜 좁다. 동료들은 마치 재미있는 우연을 목격한 듯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고 다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마주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업무적으로도 만나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회의에서 만나면 저는 괜히 의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현우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회의를 이끌었어요. 다행히 그는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전혀 섞지 않았고 덕분에 저도 점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이제 퇴근하세요? 그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가보려고요. 저도요. 혹시 집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 근처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물었어요. 근데 그날 왜 우산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비를 너무 맞고 계시길래요. 제가 우산이 2개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본인은 비 맞으면서 가셨잖아요. 뭐 별일 아니잖아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담백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바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보통은 뭔가 이유가 있을 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현우 씨는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업무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가끔 퇴근 후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현우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강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긴 한데 혼자 가기엔 좀 애매해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 오후 저는 한강공원에서 이현우 씨를 만났어요. 약속된 만남이라 그런지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 시간을 맞춰 나온 자리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젠 단순한 우연히 친절을 베풀었던 남자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기도 했으니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기다리셨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이현우 씨를 보며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공원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한강은 처음이죠.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일에 치여서 여유를 못 가졌어요. 서울에 왔으면서도 제대로 돌아다녀 본 곳이 별로 없네요. 잘 왔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강만 오면 조금은 여유를 찾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나란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가끔씩 지나가는 자전거,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정말 한강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뉴욕 생각나요. 제가 문득 그렇게 말하자 이현우 씨는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센트럴파크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센트럴파크는 공원 안에 녹지가 많고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라면 한강은 이렇게 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훨씬 여유로워요. 뉴욕은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바빠 보여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한국은 확실히 공원에서 노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와서 돗자리 깔고 치킨 먹고 친구들이랑 배달음식 시켜서 피크닉도 하고요. 아, 저도 배달 문화가 신기해요. 한강에서 치킨 배달이 된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강 치맥은 필수 코스예요. 한번 해볼래요? 정말요? 한강에서 치킨 배달이라니 너무 신기해요. 해볼래요.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어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진짜 공원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배달존이 있어서 거기로 오면 돼요. 몇 분 뒤 치킨 가게에서 배달이 출발했다는 알람이 떴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공원에서 배달을 시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온다고요? 한국 배달 시스템은 정말 빠르죠. 그는 익숙한 듯 웃었고 저는 점점 더 기대가 됐어요. 약 20분쯤 지나자 배달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배달존으로 걸어가 치킨을 받아왔고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박스를 여는 순간 바삭바삭한 황금빛 치킨과 감자튀김 그리고 시원한 콜라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냄새 대박이에요. 저는 신이 나서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한 입을 베어본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바삭한 튀김옷 안에서 육즙이 가득한 닭고기가 씹혔어요. 저는 뉴욕에서도 한국식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치킨은 처음이었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제가 감탄하자 이현우 씨는 웃으며 치킨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한강에서 치킨 배달이라니. 이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한강 야경을 바라봤어요. 강 위로 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치킨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바쁜 업무도 외국 생활의 외로움도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이현우 씨는 맥주 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생활이 좀 더 재미있어졌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오늘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날 한강의 밤 공기 속에서 바삭한 치킨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여행 이야기, 그리고 뉴욕과 서울의 차이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현우 씨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가 저에게 건넨 우산처럼 이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좋은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날 밤이 끝나지 않길 바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생활에 애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몇 달간의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이곳에서의 일상이 편안해졌고 주말이면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익숙하지 않던 한국의 문화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현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곳을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종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곧 떠나야 한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계약이 끝나면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고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일상은 결국 정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현우 씨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한국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뉴욕으로 돌아간다면 이현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단순한 친구라고 하기엔 우리의 시간들은 특별했어요. 저는 그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이 단순히 출장지가 아니라 정이 가는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현우 씨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곧 떠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렇게 출장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리는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가정식 백반집이었어요. 한강에서의 치킨 배달 이후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더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현우 씨는 그런 저를 위해 몇몇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해주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현우 씨, 저 이제 곧 돌아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출장이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하지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었으니까. 익숙해진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현우 씨랑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못 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 외의 말을 했어요. 굳이 못 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뉴욕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고민했어요. 출장이 끝나면 소피아 씨가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동료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심장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피아 씨랑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음식에 관심을 가진 것도, 한강에서 치킨을 먹은 것도 다 저랑 같이여서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난 그게 싫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라도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 한국에서 더 머문다고요? 물론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출장으로 온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정이 들 줄 몰랐고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게 점점 더 아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뉴욕에서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도 분명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결정은 소피아 씨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소피아 씨가 여기 남아도 좋겠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현우 씨의 진심이 담긴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이현우 씨와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간 후의 제 삶.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저는 이현우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조금 더 있어 볼까 해요. 그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우산을 씌워주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연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우산을 씌워주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연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한 이후 이현우 씨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참 즐거웠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적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출장 기간만 끝나면 뉴욕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사 마시는 것도,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식 명절 문화도 이제는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도 제 곁에는 항상 이현우 씨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곳을 여행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았어요. 여름이면 바다로 떠났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을 걸었으며, 겨울이 오면 따뜻한 호떡을 나눠 먹으며 길거리를 거닐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회사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뉴욕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에서의 삶과 뉴욕에서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편안한 곳이 되었다는 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현우 씨를 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자리도 제 사람이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라는 걸.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이현우 씨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아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그 순간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비 오는 날, 갑자기 내밀어졌던 우산. 그날부터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인연. 당연히 기억하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우리.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 나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랑 영원히 함께해 줄래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어요. 강변을 따라 흐르는 바람도,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제 모습까지.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우산 하나가 이어준 인연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결국 이곳에서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짧은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운명의 사람을 만난 곳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때때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운명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우산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